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분기 경영 설명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보이실 겁니다. 장중에 어떤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빠르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소비주들이 조금 움직였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움직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레저로 연관이 되어 있던 여행, 게임, 스포츠, 음악, 카지노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을 해갖고 저희가 깔끔하게 좀 정리해 놓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보여드릴 겁니다.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도 저희 수익 실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단기 단타 저희가 또 오늘도 4종목, 5종목 이런 식으로 좀 매도를 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나서 조금 이런 매매 방법도 괜찮겠다, 좀 빠르게 회전이 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먼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퓨얼셀 실적이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지는 않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도 매출에 7천억 정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 432억 정도를 목표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021년 같은 경우는요, 수주가 연물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매출의 인식연도가 차년도로 이월이 되면서 영향으로 사업계획 대비 낮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4천억 정도의 물량 수주가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따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 정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요. PRS 제도와의 수주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작년 말에 기수주한 대형 프로젝트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2022년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2021년도에는 별로 좋지 않았고, 2022년도에는 무려 한 2배 이상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연도별 영업이익 추이도 2배 이상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은 2022년도에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1312억, 영업이익은 90억 정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1분기, 2분기, 3분기 이런 부분에서 워낙에 좋지 않았던 실적이었기 때문에 분기로 갈수록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파이가 많이 줄기는 했었습니다. 2022년 240메가와트 수주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작년에 131메가와트 수주 목표치의 92%를 달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00메가와트가 12월 달에 한 번에 나왔죠. 그 전까지는 31메가와트 수주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빈약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2022년도에는 RPS 제도화의 중소규모 수주가 지속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 추가 발굴이라든지 트라이젠 수주, 모델 수주와 수출 확대로 총 240메가와트 수주 목표를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RPS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의 상한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상한선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백 기간을 채워야 되는 거라서 이 안에 수주를 따겠다,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가스 직도입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요금제 활용을 해서 발전용 연료전지 경쟁성을 향상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트라이젠 모델 수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중국 쪽으로 수출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또는 트라이젠 모델이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트라이젠 같은 경우는 예전에 CES 행사에서 좀 보여줬던 내용들이거든요. 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도 나오고 수소도 나올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제품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트라이젠 모델 개발 완료하는 부분인데, 실증 및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죠, 이런 부분도 공장 착공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 같은 경우도요, 국내 첫 발전용 연료 전지 수출을 중국에 했었죠. 그러면서 중국 시장의 수출을 확대하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있고, 선박용 연료 전지가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박용 연료 전지 협력 구체화 방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만큼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왔네요. 선박용 그 연료전지 실증 컨소시엄 체결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쵸?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실증을 위해서 셀과 한국, 조선, 해양과 LOI를 체결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본격 개화 전에 상업화 완료해서 시장 선점할 계획이다. 그래서 선박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바다에서 떠다니는 그 배들도 결국은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조금 탄소를 많이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배에다가 태양열을 설치할 수도 없고 배에다가 뭐 풍력을 또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친환경 정책을 이용해서 탄소를 중립을 위해서 탄소를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때 친재생 에너지 쪽으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소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선박용 연료 전지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24년까지 시스템 개발 및 성급 인증 완료 후에 2025년에 선박용 연료 전지 사업을 개시한다. 그래서 30년이 적용되는 IMO 단계 규제 그것이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가 될 전망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정도까지는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30년부터 40년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먼저 선점을 하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증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뜻은 뭡니까? 예전에 인산형 연료전지 하나만으로 진행이 됐을 때 나갈 수 있는 매출 파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이 필요로 있는 이런 공간들이 몇 개 안 됐는데, 만약 고체형 산화물 연료전지까지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3군데에서 뭐 4군데, 5군데, 6군데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매출처가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물건은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늘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요약 재무상태표를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4분기는 좋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2분기도 3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말씀을 드렸듯이 수주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수주가 굉장히 좀 적게 들어왔던 부분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CHPS라든지 수소 로드맵 2.0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으나 이게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조금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일단은 대기업들은 돈이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진출을 해 놓은 상태고, 중소기업은 진출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가 되면서 빠르게 해결이 될 가능성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로 넘어오면은 여기서 조금 뭐 반등의 모습이 좀 연출이 되면서 저점인 것 같아 라고 보이는 시그널들이 좀 몇 개가 나와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런 라인에서 접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라인 정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한번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밀리면은 같이 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여기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뭐 이런 라인에서 접근을 했는데 비중을 여기서 조금 더 실어가지고 평단을 좀 낮춰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절대적인 라인은 이 라인을 또다시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이 언저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수소라는 키워드가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영역까지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소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조금 너무 단막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길게 여유있게 보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섹터다, 업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뭔가 색다른 게 있습니다. 이벤트긴 이벤트인데 플러스 방송반 1개월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이벤트는 예전에도 한 번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플러스 방송반 이 덤으로 드리는 이벤트는 진행을 한 적이 없죠. 네, 이런 부분 저희가 또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2월 며칠 날까지 이벤트가 마감이 됩니다 라는 멘트가 없어요. 선착순이다 보니까 빠르게 저희한테 확인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이런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단기 스윙이라든지 방송반에서는 단타 매매를 하면서 하루에 두세 종목씩 꾸준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회전율 굉장히 빠르게 전환시키고 있으니까 요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